여러분 안녕. 과학하는 아재 사이클이야. 전쟁 무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 터미네이터, 알리타 같은 전투 로봇이 생각난다고? 글쎄, 아직은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공상과학이지. 아니면 좀 더 미래의 이야기든가. 대신 좀 더 현실적으로 자율주행 탱크나 전투기를 생각해보면 어때? 자율주행차처럼 말이야. 조종사 없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서 파괴하는 무인 폭격기 같은 거지. 그런데 인공지능 무기는 꼭 그렇게 커야만 될까? 미국 버클리 대학의 스튜어트 러셀 교수란 분이 있어. 인공지능 전문가이신데 전 세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인공지능 교과서를 쓴 분이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해. 존경받는 유명한 학자신데 이분이 2017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거든. 슬로터봇, 영어로 슬로터봇이라고 치면은 검색이 되거든. 찾아보세요. 살인 로봇이란 뜻이야. 영상에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귀여운 사이즈의 30g짜리 미니 드론이 나오거든. 그런데 이 드론에는 안면을 인식하는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붙어 있는 거야. 이거를 휙 날리면은 미리 입력해 놓은 사람을 찾아가서 얼굴, 정확하게는 두개골에 탁 부딪혀서 3g짜리 폭탄을 팡 터뜨려. 이게 터지면 뇌까지 작은 구멍이 딱 뚫리면서 암살 대상자는 즉사하는 거야. 러셀 교수가 만든 영상에는 이런 살인 드론이 일반화돼서 미국 의회나 대학들이 막 공격당하는 장면이 나와. 물론 현실은 아니야. 상상해서 만든 공상의 영화지. 인공지능 무기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러셀 교수가 과학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이지. 그런데 과학자나 교수님들만 그런 게 아니야. 구글 있잖아? 구글의 직원들이 군사무기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미국 국방부의 프로젝트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 반기를 든 적도 있어. 구글은 국방부 프로젝트를 절대 안 하겠다고 직원들한테 싹싹 빌고 나서야 겨우 그 위기를 넘겼대. 이렇게 인공지능 무기에 반대하는 과학자 연구자들이 세계적으로 모여서 정부, 기업, 연구단체에 압력을 넣고 있어. 인공지능 무기 만들지 말라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있잖아. 최고의 이공계 대학이지. 카이스트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어. 2018년에 카이스트가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하고 손을 잡고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를 만들었거든. 우리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 대신에 인공지능 카메라로 보초를 쓰거나 아니면 작전 회의할 때 지휘관의 판단을 도와주는 참모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대. 그런데 호주에 있는 한 인공지능 전공 교수님이 야, 한국이 인공지능 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더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전 세계 인공지능 전공하는 과학자들한테 앞으로 카이스트하고는 연구 교류를 하지 말자라는 단체 이메일을 돌렸어. 카이스트는 깜짝 놀라서 이분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저희들의 연구는 대량 살상 무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군사 정보를 다루는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서야 간신히 오해가 풀렸대. 이 정도로 무기의 인공지능을 접목하려고 하는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이슈야. 자, 그러면 인공지능 무기는 앞으로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안심해도 될까? 그렇지 않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혼자 오래 장기 독재하는 권력자들이 있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지금 17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9년째 1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지.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가면은 더 많아, 이런 독재자들이. 자, 이런 독재자들이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을 넣는 일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가면서 조심조심 할까? 글쎄, 겉으로는 국제협약을 지키는 척 하면서 몰래 뒤에서 연구를 할 거라고 사이클은 생각해. 얼마 전에 본 뉴스가 생각나. 중국이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을 갖고 와서 자기 나라에 있는 특파원과 외교관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폭로 기사가 난 적이 있어. CCTV에다가 인공지능을 달아서 카메라만 착 갖다 대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 신원 확인 기술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도입되고 있거든. 그런데 중국은 거침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CCTV를 보급시켜서
공항에서 입국할 때, 은행에서 계좌 만들 때 곳곳에서 안면 정보를 그냥 강제로 등록을 시켜. 외국인도 예외가 없대. 경찰이 범죄자 지문을 이렇게 찍어서 등록시키듯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는 감시하고 싶은 특정 개인을 카메라로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지. 디지털 감시 국가라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좀 무섭지 않아? 자,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네. 자, 다시 돌아와서 2021년 말, 내년 2022년 현재에 실용적으로 연구되는 그런 인공지능 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 카이스트가 호주 과학자한테 해명을 했듯이 기계가 인간을 죽이는 살상무기 분야에서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지 분위기가 매우 강해서 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어. 하지만 비전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국방에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지. 예를 들어 볼게. 우선 지휘관의 판단을 돕는 C4I 인공지능이야. C4I라는 것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를 뜻하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컴퓨터 그리고 정보, Intelligence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야. 사령부에서 전투 현장을 지휘하는 기능이지.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국에 침투한 특공대가 총을 들고 작전하는 영상을 지하 벙커에서 장군들이 커다란 스크린으로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더 정밀한 지휘가 가능해졌다고 보면 돼. 2차 대전 당시에 탱크와 작은 비행기 모형을 이렇게 저렇게 옮기면서 정보장교들이 작전 짜던 장면이 기억나?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작전이 인공지능 덕분에 단 몇 분 만에 수립되고 변경되고 실행될 수 있는 거지. 현대의 속도전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 또 여기와 비슷한 분야가 군수지원, 병참이라고 부르는 분야야. 전투원들에게 탄약,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것을 공급하고 탱크나 비행기에는 기름이나 부품을 갖다 주는 거지. 쿠팡의 배달 시스템을 전쟁터에 딱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제때 딱딱 갖다 줘야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지? 이것 말고도 또 비행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시뮬레이션 장치에 인공지능을 달면은 더 실감나는 전투 훈련을 군인들에게 시킬 수 있어. 앞에 말한 중국의 인공지능 CCTV를 전쟁터에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보초를 설 필요가 없게 되겠지. 인간의 눈보다도 더 정확하게 CCTV의 카메라가 적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군대 용어로 말하면 경계 임무를 인공지능 군인이 대신하게 되는 셈이지. 또 다친 부상병을 치료하는 헬스케어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보려는 시도도 있어. 사실은 우리가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이잖아. 작은 사회라고 하잖아.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인공지능이 퍼지고 있듯이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도 살상 무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인공지능이 들어올 수 있고 지금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야. 여러분, 오늘은 무서운 인공지능 무기 그리고 군사 인공지능을 알아봤어. 그동안 인공지능, 의사, 법률, 금융, 게임, 군사 분야를 공부했잖아. 다음은 뭘 해볼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아서 정치 인공지능을 찾아가 볼까요? 정치의 세계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다음번에도 사이클이 더 신나게 떠들 수 있을 것 같아. 사이클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